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산입니다. 좋아요, 구독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찍는 원동력이에요. 자, 오늘 현대로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로템 최고가로 올라갔죠. 오늘 상승폭 보면은 11% 이상 올라갔는데 위상단 일단 뚫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요 추세적인 흐름 좋습니다. 거래량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고. 근데 오늘 같은 경우 시장 빠진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시장 급락이 계속됐는데 살짝 반등하는가 싶더니 오늘도 원래 상승 출발했다 하락으로 전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은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지 않은 거고 이 박스권 시장 계속 되고 있는 거고요. 자, 방산 관련해 가지고 요거는 제가 한 줄기로 갈 수밖에 없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런 이유가 가장 큽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트럼프 보시면은 왔다 갔다 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이 정책적인 부분은 트럼프가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똑같죠. 8시간 동안 오락가락 간제쇼. 아침엔 50%, 오후엔 25%, 저녁엔 또 보복 위협. 그러니까 이게 정책적인 문제인데 이 문제는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기조는 바뀔 수가 없다고요. 왜냐하면 관세 자체가 요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없던 거에 대해서 몇 배로 부과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게 초반에는 솔직히 여기에 딸린 이득을 미국이 가져간다고 봐야 돼요. 근데 요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미국도 여기서 손실폭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지금 미국 경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증시가 고금리 상태에서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걸 감안하면 미국도 바로 충격을 받는 거죠. 왜냐하면 자산 구조가 틀려요. 국내 자산 구조는 부동산이 80%라면 미국 같은 경우는 반대입니다. 금융상품이 80% 들어갔어요. 이게 부동산이 아니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흔들린다는 게 국내처럼 주식시장이 흔들리면 뭐 흔들릴 수도 있지 뭐 재테크하다가 뭐 흔들릴 수 있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국내가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지면 난리 나는 것처럼 미국은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시장이 아래로 내려가면 진짜 난리 나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것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은 트럼프가 계속 일기 때도 보여왔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기조는 바뀔 수가 없다는 거. 방산이 그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4월 1일까지 제가 그래서 얼마 안 남았고 이거 피크라고 말씀드린 게 관세 시작 전까지 유연성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게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그러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걸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옛날에 8, 90년도 그때처럼 하드웨어 파워가 강한 게 아니고 지금은 소프트웨어 파워가 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걸 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영향력으로 엄청난 이득을 먹고 사는 나라가 미국인데 이 관세 부분에서 전 세계랑 붙다 보니까 이게 상대적으로는 단기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것 같지만 이게 두고 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여기 철강 강세 막을 수 없어 구리도 추구할 거. 이거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계속 뭐 미룬다고 했다가 지연시켰다가 한다고 했다가 원래 처음에는 굉장히 크게 관세를 먹인다고 했다가 요것도 이렇게 이연되는 요 분위기거든요. 유럽연합 바로 보복 관세로 바로 대응하죠. 골드막 S&P 500 같은 6,200으로 하향 조절했죠 지금. 캐나다도 맞불하죠 지금. 캐나다는 최우방국입니다 이거. 기준금리도 미리 낮췄어요. 이게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은 하이닉스 폭풍 매수했습니다. 근데 이게 뭘로 연결되냐 하면 요걸로 연결돼요. 요걸로 연결됩니다. 요걸로. 미증시 부진 계속되나 4년 만에 최고 속도로 밟혔다. 여기서 보시면 골드만삭스는 지난 이틀 동안 글로벌 헤지 펀드들이 빠른 속도로 나갔다는 거죠. 빠른 속도로 증시에서 자금 이탈했다는 얘기죠, 이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거는 대체 수단을 찾게 돼 있습니다. 대체 수단을. 그러니까 제가 요게 관세 문제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뭐 요걸로 이제 상하 부과되고 뭐 그런 문제도 있지만 첫째로 이제 인플레이션 자극하는 거. 요게 큰 거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미국 금리가 이렇게 고금리 상태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사상 최고치를 수십 번 갈아치면서 올라온 적이 없다고요. 그런데 지금 사업 구조를 보시면 핵심은 뭐냐면 AI입니다.
그럼 AI를 이끌고 있는 이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까지 미국이 유독 증시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엄청난 속도로 올라왔다고요. 이게 뭐 시장도 시장이지만 종목은 뭐 말할 것도 없이요. 그럼 요 주가 수준을 유지하려면 금리 인하 측면이 필요한 건데 이게 어렵다고요. 근데 요거 금리 인하 강행했다 하겠다는 요런 얘기가 나오죠. 요런 얘기가.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요거 그러니까 지금 안 되는 걸 자꾸 이 상호 반대되는 성격을 계속 가져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서 안 먹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뭐 나와가지고 재무장관 나와가지고 지금 뭐 걱정 과도하다 이런 얘기하지만 안 먹혀요. 시장에서는 이게 먹힐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요 관세 부분이 피크를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일정 정도 지나면 요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복원력이라는 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요 부분에서 복원을 할 텐데 문제는 이 자금이요. 그럼 대체 수단으로 해서 다른 국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게 전체적인 요 그림은 트럼프 정책이 바뀔 수는 있으나 이 관세 부분을 계속 들고 갈 거기 때문에 요건 기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방사는 자극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산과 원래 조선이 만나면 이보다 부가가치가 높은 게 없는데 솔직히 조선 쪽을 뺀다 하더라도 방산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이거보다도 부가가치가 높은 데가 없어요. 이게 방산 쪽이. 그러니까 방사는 하나의 줄기로 갈재료라고요. 이게 특히 이제 트럼프 지금 초기 집권기라 이 부분이 더 강한 건데 그러니까 요거와 더불어 방산, AI, 뭐 로봇, 그다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원래 올라와야 되는데 이거는 머스크 때문에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JP 모건 테슬라 목표가 반토막. JP 모건이 머스크 정치 행보에 테슬라 목표 반토막 내는 거거든요. 근데 국내 증시에 전기차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건 현대차가 아니죠. 테슬라죠. 그러다 보니까 요 2차 전지가 안 살아나는 건데 그러니까 방사는 하나의 줄기로 갈 거고요. 나머지 재료들도 올 겁니다. 거기에 이제 현대로템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방산주들이 요거를 반영해 가지고 예상보다도 그래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주가 수준이 있는데 그나마 현대로템은 이 평균보다도 좀 낮은 수준이에요. 그리고 상승폭도 보시면은 제대로 상승이 일어났다고 할 만한 구간이 없어요, 이게. 그럼 여기서부터 상승 구간으로 친다 그러면 오름폭은 30에서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방산 관련해 가지고 100%대가 넘게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바닥에서 짚어드렸지만 뭐 170%, 180%요 정도 수익 올랐던 거랑은 완전히 틀리죠. 그 현대로템이 이런 측면에서 가고 있는 거고 현대로템을 보시면 유럽 방위비 증액 수혜로 요거 밸류에이션 증가한다는데 요 문제는요 미리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트럼프는 역설적이게 방위비를 낮추려고 노력을 하나 반대로 역설적이게 방위비를 오히려 높이는 결과가 나올 거라는 걸 미리 알려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방산주들 하나에우로 이런 걸 바닥에서 짚어드렸던 거고 이렇게 증가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 독일 같은 경우 유럽 최대 군사 강국인데 방위비를 역대 최대치로 올렸어요. 이거 지금 안 그럴 수가 없죠. 이게 없던 걸 가져오는 건데 그게 서로 좋은 방향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자극되면서 올라갈 거라 이게 지금 사상 최고가를 찍으면서 계속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주 모멘텀은 더 지속돼요. 근데 현재 지금 뉴스상으로 얘기가 안 되고 있을 뿐이지 잠재되어 있는 건 뭐냐면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종전 쪽으로 요거는 진행하고 있는데 거의 중동 리스크 쪽에서는 거의 불을 지피고 왔어요. 거의 휘발유를 뿌리고 왔다고요, 여기에다. 그러니까 요 문제도 계속 불거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중동 관련해서 요 부분 부각되면서 또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진작부터 알아가지고 방산주들을 매입할 수 있었던 이유가 트럼프가 되자마자 했던 일, 뭐 그린란드 건들고요. 이게 뭐 옛날에 했던 운하 건들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게. 그런 측면이라서 이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기조의 문제입니다. 정책이 뭐 어떻게 변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뭐 관세를 처음으로 그냥 완전히 무로 돌리겠다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글로벌 방산 시장 훈풍이고 그다음에 방산 쪽이요. 워낙 시장 규모가 큽니다. 말도 안 되는 규모로 크기 때문에 현대노tum이 가지고 있는 이익 규모를 보시면 요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이게. 그래서 밸류에이션이 매력 요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유럽 무기 수주 확대로 기대감 역대 최고치. 중동 쪽도 여기에 플러스 될 수 있습니다. 방산주 연이 넬리 그다음 하나 로템이나 하나 에우로. 그러니까 하나 로템이나 하나 에우로가 가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주가가 매력적이기 때문이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는 거거든요. 7% 9% 오르고 여기 방위비. 그러니까 유럽만 방위비가 증가하겠냐고요. 그리고 솔직히 지금 요 그림은 원래 요 그림에서 온 거잖아요. 이 그림이 전체적인 그림이잖아요. 이게.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은 그 사이에 굉장히 요 조선 쪽으로 엄청나게 증대를 많이 시켰습니다. 근데 미국은 솔직히 제조업 분야를 다 뺐기 때문에 기술은 가지고 있는데 제조업 분야가 약해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전력 부분이라는 게 많이 좀 낙후된 게 있거든요. 요거 확충해야 되는 부분도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방위비는 지금에서 유럽만 증대될 게 아니라고 이게. 요 뉴스는 계속 나올 거라고요. 계속. 그러니까 요런 흐름에 있는 거고 현대로템은 기본적으로 바탕이 좋고 요런 흐름 그리고 있잖아요. 전체적인 추세도 이렇고. 그러니까 변동성 장세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할 건데 재료를 잘 잡고 가는 게 필요합니다. 요거. 일단 위 상단이 없기 때문에 일정 정도 쉬어갈 수는 있으나 상대적으로 이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뒤 올해 요 상승폭을 더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 시장 상황을 감안하셔야 될 게 그동안 상승한 것도 없는데 계속 박스권 시장에서 계속 머물러 있죠. 올라도 오르지 않고 내릴 땐 똑같이 내리고 이런 식의 모습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되돌림 될 수는 있으나 이게 전체적으로 트럼프 집권기에 거의 기조의 문제라서 방산 쪽은 하나의 재료라고 보셔야 되겠어요. 큰 재료. 큰 재료로 하나씩 가기 때문에 현대로템은 뒤에 나오는 신호에 따라서 충분히 잡아가실 수 있다. 근데 현대로템 보시면 주가 변동성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라 이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가야 되는 종목입니다. 뭐 단타치고 이런 종목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목의 성격도 잘 아셔야 되는 게 단타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있고 아니면 어느 정도 들고 가는 종목이 있는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그런 종목이 아니죠. 어느 정도 들고 가야 되는 종목. 이 상승폭이 지금까지 있었던 이 방산주에 관련해 가지고 잠시 스치고 갈 재료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발현된 재료다. 근데 상대적으로 다른 방산주들보다 상승 폭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이 더 크고 지금 시장의 가감치를 생각한다 그러면 여기에 변동성을 가지고 있으나 뒤에 타점 잘 잡으시면 여기 올라가는 요 수익폭 챙기실 수 있습니다. 요거 일단은 윗단에 뭐가 없기 때문에 여기 뒤에 나오는 신호에 따라서 요 추세만 유지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 두고 꽤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는 거.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산이었고요. 좋아요, 구독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